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혼백 결합과 유전자 인체관인데요. 혼백 결합. 약간 좀 오래된 느낌도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 또 유전자 기술 같은 현대 과학이랑 만나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걸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네. 그러니까 고대의 개념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유전자라는 현대적인 렌즈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뭐 주역이나 휴먼 디자인 같은 시스템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맞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자료가 처음부터 되게 흥미로운 비유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죠. 이걸 소프트웨어로 보고 즉 신체는 하드웨어로 본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 비유요? 인공지능 개발할 때도 사실 그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결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 과제 중 하나죠. 그런 현대 기술의 고민이랑 이 옛날 개념이 딱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요.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양자 컴퓨터까지 동원해서 제일 좋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드를 막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그 답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 몸이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 몸 자체요? 네. 신경망이나 유전자, 세포 이런 인체 자체가 이미 가장 진보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결합체라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플래시 메모리 같은 혼백 결합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와, 플래시 메모리라 진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그러고 보니까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언급하면서 한쪽에서는 바이러스 때문에 막 멸종 공포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렇죠. 다른 한쪽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막 수명 연장 프로젝트를 엄청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맞아요. 딱 그런 상반된 상황이죠. 영화 프로메테우스 같은 불로장생의 꿈이랄까? 유전자 가위 기술로 지렁이 수명을 5배 늘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인간 수명 연장도 어쩌면 시간 문제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자료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수명이 늘어나면 인구 과잉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게 결국 인구 감축 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약간 야누스의 두 얼굴 같은 면이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문제도 결국 파고들면 유전자 문제,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논의의 핵심에는 결국 유전학적으로 다시 보게 된 혼백결합, 즉 인체관이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옛날 지혜체계들, 예를 들어 주역 같은 건 어떻게 다시 보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자료에서도 주역 I층의 64궤가 유전자 염기서열이나 단백질 구조랑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이프니츠가 주역을 보고 이진법을 생각해냈고 그게 컴퓨터의 시초가 된 것처럼. 아, 네네. 그 얘기 유명하죠. 네, 우주나 우리 몸 자체가 엄청나게 발달된 어떤 정보 처리 시스템, 컴퓨터 같은 거다. 이런 시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걸 더 발전시킨 게 휴먼 디자인이라고 소개가 되고요. 맞습니다. 그 휴먼 디자인이라는 게 1986년에 채널링을 통해 받았다고 전해진다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동서양의 여러 신비주의나 지혜체계들 있잖아요. 점성술, 주역, 카발라, 차크라 이런 것들을 막 통합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통합 시스템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36개 채널로 통합돼서 9개 센터랑 64개를 연결한다거나 심지어 이 64개는 또 별자리 행성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요. 상당히 복잡한 체계죠. 와, 듣기만 해도 좀 복잡하네요. 그렇죠. 9센터는 애니어그램이나 수비학하고도 연결되고 주역의 6현은 6가지 프로파일, 4가지 인간 타입은 사상체질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된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 휴먼 디자인이 기존의 점성술이나 명리학 같은 것들을 다 뛰어넘는다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그렇게 주장해요. 한계를 넘어서고 주역 64궤를 유전자 키, 진키라는 이름으로 심리 코드로 확장해서 이걸 잘 이해하면 마음으로 유전자까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더라고요. 마음으로 유전자를요? 그건 정말 대담한 주장인데요. 네. 도교의 불로장생이나 한국 자생종교의 영육상전, 한의학 원리 같은 것까지도 이 시스템 안에서 명료하게 설명된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 모든 걸 큰 그림에서 보면 그 무국에서 태극, 음양오행, 활괴, 64궤로 이어지는 우주의 프랙탈 구조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우리 몸의 유전자와 생리 시스템으로 딱 구현되는지 그걸 보여주려는 게 이 신종교적인 인체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카발라랑
주도니의 태극 도절 비교 연구 같은 것도 언급되고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오늘 살펴본 자료는 결국 혼백결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우리 몸을 다시 보게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존재를 넘어서 고도로 통합된 정보 처리 시스템이자 어떤 우주적인 원리가 담긴 소우주로 보자는 시각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AI나 유전학 같은 최첨단 논의뿐만 아니라 주역, 카발라, 휴먼 디자인 같은 고대의 지혜 체계와도 다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거고요. 네, 이런 재해석이 단순히 지적인 유의를 넘어서 팬데믹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걸 좀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줄 수도 있다고 보는 걸까요? 네, 자료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된 어떤 설계, 그 잠재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현재의 위협이나 도전들을 능가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열쇠로 신인 소통, 그러니까 인간과 어떤 더 큰 원리 간의 소통 가능성, 이걸 좀 주목해야 한다고 암시하고요. 신인 소통이라.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의 몸과 의식, 그리고 고대 지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지금 기술과 유전학의 발전 덕분에 정말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휴먼 디자인 같은 시스템이 진짜 우리 존재에 숨겨진 운영체제를 해독하려는 시도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이제 막 무엇을 발견하기 시작한 걸까요? 당신 안에 숨겨진 잠재력은 과연 어디까지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